안녕하세요 여러분, 양고TV 쯔디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중위권에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 점점 내신 상승 곡선을 그리며 쭉 1점대를 유지했고요. 수능에서 국영수 1, 1, 2를 받아서 최저 3합 5를 맞추면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새학기에 역전을 할 수 있었는지, 사범대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꾸꾸링! 먼저 새학기에 성적을 역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적 곡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학교 때는 300명 중에 150등 정도 하는 중위권을 찍다가 중학교 3학년부터 점점 성적이 올라서 고1 때는 2.3, 그리고 1.5, 1.1 이렇게 점점 상승 곡선을 찍어서 1점대를 쭉 유지를 한 새학기에 성적이 역전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공부에 미련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중학교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데? 하면서 흥미를 점점 잃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마와 선생님께서 이제 꾸준히 압박을 하시잖아요. 또 이제 제가 말은 잘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시키니까 공부는 해야겠다, 요 정도 느낌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나요? 제가 딱 마음을 먹은 건 가르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꿈이 생긴 순간부터였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좋아했어요. 막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막 심심할 때는 동생 오라고 해가지고 동생 그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 좀 들어봐 막 이러면서 제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못했다가 중3 때 점점 적응되면서 나 그때 그거 좀 재밌었는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영어가 또 재밌어가지고 그럼 나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했는데 제가 영어 점수가 7, 8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줄 입장이 아닌 거야. 이거를 지금 알려줄 지식이 있나? 그럼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가고 싶다, 이런 다짐이 생겼다기보다는 내 지식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라는 이런 꿈이 생겼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순간부터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성적으로 역전하고 싶은데 팁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팍팍팍 올랐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오르는 게 아니고, 저는 중1 때부터 이제 어머님의 압박을 받아 계획표와 오답노트 작성을 정말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근데 계획표도 되게 상세하게 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교과서는 이렇게 1번 읽고 이렇게 2번 읽고 이렇게 3번 읽고 프린트는 이렇게 1번 읽고 저렇게 2번 읽고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1, 2학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 막 진짜 막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3 때 딱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뭐 좋아하는 냅다 암기, 뭐 읽기, 계속 말해보기, 가르치기, 세상에 여러 공부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이 계속 시도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성적은 절대 바로 오르지 않아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성적 상승 계단이다 계단이다 이거를 암기를 하세요. 그냥 계속 내가 공부를 하면은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적이 당장 안 오르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장 성과가 보이는 뭐 영어 단어 외우기, 문법류 공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내내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부라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고1 때 엄청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3? 이건 솔직히 전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 등급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제가 영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영어교사는 안 될 것 같다, 요즘에 영어교사 TO 되게 적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좌절의 연속 이랬는데 너무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저 망했어요, 영어교사 TO가 너무 없대요 했더니 그 선생님 표정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진짜 아니야, 영어교사 지금 TO 엄청 많은데? 야 그리고 나래야, 넌 할 수 있어, 너 잘하잖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똥 씹은 표정이 너무 저한테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상담을 딱 받자마자 내 길은 역시 영어다,
완전 자극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특히 영어 성적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모든 분이 이렇게 저처럼 멘토나 이런 분들을 만날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런 분들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했던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꿈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꿈을 찾고 나서 공부할 동기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는 그 이유를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셔야 돼요. 나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도와줄 거야. 막 이런 상상을 계속 해보고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힘들 때마다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나요? 일단 국어, 수학은 공부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확 오르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1등급 이랬던 건 아니고 고1은 좀 2, 3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이 나왔는데 국어는 살짝 2학년 때는 2등급 몇 번 나왔던 것 같고 수학은 근데 계속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1학년 때는 조금 불안한 1등급? 90점 초반대? 이러다가 2학년 때부터는 90점 중후반대로 조금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왔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1등급을 못 받은 게 수능이에요. 이게 너무 머쓱한데 왜 그러냐면 영어를 계속 1등급이 나오니까 너무 안주한 거야, 거기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될수록 풀어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진짜 너무 잘 봤어. 저 거의 전교 2등이었거든요. 수능 만점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풀어져가지고 공부를 약간 등한시했어요, 제가. 저를 보고 꼭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때는 겨울방학 때 사회탐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개념을 빡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개념이 중요하구나 막 이러면서 풀었거든요. 거의 1등급이 나왔던 것 같고 뭐 한두 개 틀린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영어 교육과에서는 뭘 배우나 이런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대표적인 과목 하나가 있어요. 영어 청해 및 회화라고 정말 영어의 전반적인 모든 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사실 스피킹이랑 리스닝 위주라서 약간 회화 수업이 주로긴 한데 교수님마다 엄청 달라요. 제가 했던 수업 중에 진짜 어떤 것도 있었냐면 드라마를 찍으라는 것도 있었고요. 노래도 부르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불렀거든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영어로 말을 하고 노래까지 부르니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참 쉽지 않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수업을 시연하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영어 교육과니까 저희가 영어 교사 꿈나무들이잖아요, 다. 어떤 주제로 내가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가르칠지, 그러면 내가 어떤 수업 자료가 필요한지 그것도 다 가져와야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동기를 대상으로 수업을 해요. Hello everyone, today we're gonna talk ab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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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Okay, here's handout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예상을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유치원 교사인지 중고등학교 교사인지 약간 현타가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극강의 포지티브 에너지를 추구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영교 4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교생 실습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드디어 교생 실습을 모교로 나가게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교생 브이로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갖게 되나요? 이게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영어 교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선배님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임용고시 준비하시고 지금 이미 영어 교사로 취직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의 내신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과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현타를 느끼면서 안 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영학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고 영어 쪽은 하는데 회사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교육으로 틀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영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솔직히 잘했어요. 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95점을 내려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했네? 이렇게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신의 출제 의도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신은 수능이랑 다르게 해당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과 같은 유형이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법 유형의 지문이 있어. 어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은 어법을 한번 풀고
이게 빈칸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주제문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있는 그대로 도장을 찍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딱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이 바로 떠오르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능은 또 완전 내신이랑 다르잖아요. 이거를 완전 분리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공부 같은 경우는 겹치겠죠. 단어나 문법을 공부해두면 여기도 도움이 되고 저기도 도움이 되고 그건 맞는데, 내가 그 지문을 딱 봤을 때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지, 그 지문을 잘 해석할 줄 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는 지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한번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시고 오답을 꼼꼼히 하셔야 돼요. 꼼꼼히 계속 해석하고 진짜 사소한 전치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 of라는 전치사, 이거 그냥 날려 읽으면 편안한 마음일 때는 너무 그냥 날려도 잘 해석이 되는데, 수능장에서는 어쩜 그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지 몰라요, 진짜. 이게 in도 뭐뭐에서일 수 있고 뭐뭐로일 수도 있고 해석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서 그 감을 익히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했나요? 저는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난 강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슬프면 우세요. 화나면 소리 지르세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나가기만을 기다려. 아, 엄마 언제 나가지? 엄마 오늘 안 나가? 이러다가 엄마 나가? 냅다 우는 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해소가 잘 돼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그때 딱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위로가 되는 노래를 틀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게 진짜 풀려요. 감정을 최대한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수능 때문에 힘들다. 아, 그러면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수능을 지금 없애버릴 순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이제 핵 멋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이게 진짜 TMI이긴 한데 여러분, 저 뷰러를 수능 전까지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뷰러를 하면은 변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좀 멋질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항상 상상하면서 해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혹시나 본인이 다른 스트레스로 받는 거면 그거를 꼭 이유를 찾아서 주위 사람들 아니면 저와 함께 이겨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춤을 언제부터 췄고 공부와 병행이 가능한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춤을 진짜 많이 췄어요. 그래서 장기자랑 절대 빠지지 않고. 근데 저 진짜 그 시절 노래는 모르는 게 없거든요. 이제 여기 말하면 또 세대 차이 날 것 같아서 좀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막 뭐 별빛, 달빛 약간 이런 노래 진짜 모르지 않고 무조건 다 추고, 춤동아리에서 제가 진짜 에이스였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췄는데 고등학교 때는 춤을 안 췄어요. 춤 동아리가 진짜 유명한 거라서 찬조 공연 아시죠? 그걸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연습 시간도 진짜 많고,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뺏기겠다 생각을 해서 춤 동아리를 안 들어갔고, 수련회, 장기자랑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자랑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춤을 출 그게 딱히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슨 생각만 하면서 버텼냐면, 진짜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진짜 춤 동아리 진짜 휩쓸어 준다 막 이러면서 정말 하루를 버텼던 기억이 있는데, 공부와 병행이 불가능하냐 그러면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까 봐 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시간 컨트롤을 잘 하셔서 내가 오늘 정해진 목표치를 다 끝냈어. 그러면은 끝나고 춤추는 거? Why not? 하시면 되죠. 공부하고 나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춤추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절제를 못하면 하면 안 되겠죠? 오늘 팬이 맞춘 소감을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와, 한번 해볼게요. So, first of all, it's such an honor to meet you guys as a creator of Youngko TV, and I'm so happy that you guys and many subscribers are waiting for a creator from education department. And I hope these answers will help you to decide anything. And I'm gonna do my best to deliver all of my tips and my positive energy to you guys. So stay tuned and love you. Thank you.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본인은 영어 선생님을 희망하십니다. 저는 정말 확고한 영어 교사라는 꿈이 있었고, 작년까지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몇 개 듣다 보니까 IT 쪽이 너무 약간 흥미로운 거예요. 솔깃한 상태라서 임용도 있고 IT도 있고 약간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